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EPL의 7월 11일 3경기 그리고 12일 4경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일의 첫 번째 경기로 노리치와 웨스트햄입니다. 일찌감치 시즌을 포기한 노리치가 웨스트햄과 홈에서 만나죠. 노리치는 최근 7경기 연패를 당하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원정 가릴 것 없이 부진한 경기력에 선수들 또한 강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푸키가 보여주었던 리그 초반 폼은 그 어디에도 없고 부엔디아, 테테이 등 중원 선수들 또한 로테이션 멤버로서 자질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타이트한 경기 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노장 선수들의 체력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며 이번 경기 또한 강등을 확정당한 터라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입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 1대0 패배를 당했죠. 첼시와 뉴캐슬전에서 보여주었던 공격의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종일관 압도당하는 경기하였습니다. 수책이 중원에서 선수들 중 가장 적은 활동량 보이며 가장 많이 뛰어야 하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겨버려 앞뒤 공간이 벌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틀 쉬고 3일차 만에 또 원정길에 오르는 웨스트햄도 굉장한 체력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노리치 시티와 웨스트햄의 바닥난 체력을 숨기지 못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저득점 무승부 경기를 예상해봅니다. 이어서 다음에 왓포드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왓포드는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보다 한 게임을 더 치른 상태로 승점 4점을 앞선 강등권 바로 윗단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이죠. 18 그리고 19위 팀들이 이번 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승점 1점 차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이번 경기 승점이 꼭 필요하죠. 지난 노리치전 승점 3점을 획득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디니와 샤르, 휴즈, 웰백 등 모두 공격적인 모습에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웰백 선수는 특히 원더골까지 뽑아내면서 소중한 득점포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왓포드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죠. 뉴캐슬과 상대 전적에서도 2승 2무 1패로 앞서는 모습 보이는 추세죠. 뉴캐슬은 별다른 동기부여 없는 원정길에 오릅니다. 지난 맨시티와의 원정에서 5골을 폭격당하며 역시 선수들 또한 별다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 경기였죠. 조엘링톤 선수는 공격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며 페르난데스 선수는 자책골까지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윙백 싸움에서 뉴캐슬이 왓포드보다 우세한 점은 분명하나 앞선 그때부터 꾸준히 압박으로 시종일관 공격을 퍼부을 와포드를 상대로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포지션이네요. 이제 넘어가서 11일의 마지막 경기 리버풀과 번리입니다. 8점 남았습니다. EPL 역사상 최다 승점 우승팀이 되기에는 단 3승만 남았죠. 남은 경기 4경기에서 3승만 거둔다면 리버풀은 역대 최초 승점 100점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선수들도 그것을 아는가?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짓고도 맨시티 패배를 제외하면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홈원정 가릴 것 없이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며 베이날둠과 케이타, 핸더스 등 미드필더에서 로테이션 자원들 주전 자원 할 것 없이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홈 17경기 17승을 거둔 미친 페이스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피르미누 백업인 오리기와 미나미노가 부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르미누를 받쳐줄 살라와 마네가 홈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버니는 지난 짠물 축구로 4경기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3승은 모두 1대0 승리를 거둘 정도로 환상적인 수비력 자랑합니다. 4경기 동안 단 1개의 실점만 허용한 버니의 실리 축구는 어느새 팀을 9위까지 올려놓았는데 유로파권을 노리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번리가 4경기 동안 단 1개의 실점만 허용하긴 했지만 와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 셰필드, 웨스트햄과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은 다른 클래스의 팀이라는 게 팩트죠. 버니가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고 승점 100점 고지에 올라가고자 하는 리버풀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일 경기로 넘어와서 셰필드와 첼시입니다. 셰필드가 또 한 번 대어를 낚는 데 성공했죠. 지난 경기 셰필드는 홈에서 갈 길이 바쁜 울버햄튼에게 승리를 거두며 7위까지 순위가 상승하였죠. 오코넬이 이끄는 수비 라인은 트라우레와 조타, 히메네즈, 네베스가 총출동한 공격 라인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데 성공했으며 90분 내내 잠그다 후반 추가 시간 이건의 결승골로 실리 축구를 하였는데 셰필드의 경기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경기는 아니죠. 점유율 면에서도 리드를 뺏겼고 위협적인 장면도 별로 없었지만 역시 셰필드는 홈에서만큼은 그 어떤 팀에게도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준 경기였네요. 셰필드는 이로써 리그 순위 7위로 상승되어 유로파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첼시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 이은 또 원정길에 오르게 되었죠. 지난 경기 3대2로 승리하긴 하였으나 수비진의 불안 요소가 눈에 띈 경기였습니다. 골키퍼 케파는 팬들의 비난을 받으며 당장 방출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루와 플리시치가 공격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며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썩 견고한 모습은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약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수비가 강한 팀들에게는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갈 길이 바쁜 두 팀이지만 첼시가 이번에 셰필드의 방패를 뚫긴 어려워 보이네요. 따라서 셰필드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브라이턴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리그 재개 후 아스널에게 승리를 거둔 뒤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만나는 상대가 맨유, 리버풀, 이번에는 맨시티네요. 강등 경쟁에서는 한 발 앞서 강등권에서는 꽤 많이 멀어진 위치라서 별다른 부담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파이와 크로스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강팀을 상대로는 득점할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램프티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상대적으로 빠른 윙들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또한 사실이죠. 중원 싸움에서도 매우 열세로 점유율은 3대7 정도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맨시티의 맹공은 계속돼야겠네요. 맨시티는 지난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5골을 퍼부으며 화력쇼를 펼쳤습니다. 100% 풀주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선수들로 이 정도 스코어 차를 벌렸다는 점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포든과 마레즈는 아마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제주스는 아게로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워주고 있고 칸셀로 또한 팀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2위 확정이라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없긴 하나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의 골 축제가 또 한번 열릴 것입니다. 이어서 울버햄튼과 에버턴입니다. 울버햄튼은 아스널전 이후로 하락세를 탄 모습이죠. 지난 경기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승점 6점짜리 매치에서 패배하며 이번 경기까지 승리하지 못한다면 울버햄튼은 지금 유로파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조타와 트라우레, 히메네즈, 무티뉴, 네베스 모두 총출동하며 처음으로 재개 후 판타스틱 5가 선발로 총출동하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울버햄튼 또한 선발과 후보의 전력차가 매우 심한 팀 중 하나라 선발을 모두 내세우고 패배하였던 점에서 매우 뼈아플 수 있죠. 수비 라인은 튼튼하긴 하나 한 골씩은 꾸준히 실점하는 모습 보여주기에 득점하지 못한다면 에버튼전 또한 좋은 성과를 올리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반면 에버튼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개 후 칼버트 루인과 시구드르손, 히살리송, 이워비 등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가 많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탄탄해 보이죠. 다만 골을 결정지어주는 상황에서 번번이 골잡이들의 실수가 나오긴 하지만 찬스 메이킹 부분에서는 그래도 울버햄튼보다 오히려 앞서는 모습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에버튼이 로테이션 자원 또한 울버햄튼보다 앞서서 체력적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에버턴은 울버햄튼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입니다. 에버튼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12일의 마지막 경기 아스톤 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죠. 이 아스톤 빌라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이 경기를 반드시 잡고 와포드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나마 남은 일정 중 수월한 상대이기에 이번 경기마저 패배한다면 강등을 피하기는 어려 보이죠. 트레제게와 다비스 그리고 엘가치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강팀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실이고 그릴리시가 한 건을 해줘야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 또한 없습니다. 에이스 그릴리시는 꾸준히 이적설이 나오며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이적할 의사가 분명해 보여서 팀의 강등과는 크게 상관없기에 그릴리시의 동기부여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벤테케와 자하의 골로 무승부를 노렸으나 마지막 1대1 찬스에서 골포스트를 강타하며 통안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긴 하지만 선수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모습 보인 점에서 이 팀의 팀 스피릿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점 볼 수 있었습니다. 밀리보예비치가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은 아스톤 빌라의 증오를 상대로 앞서는 모습 볼 수 있죠. 하지만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에 아스톤 빌라의 동기부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홈 성적이 비교적 좋은 아스톤 빌라이기에 이번 경기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